물자원입니다. 물자원 분포 특성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됩니다. 불균등하게. 그래서 적도지방은 물자원이 풍부하지만 사막과 그 주변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구름이 많이 생성돼서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적도지방을 중심으로 열건 온냉한, 그래서 열건 온, 우리가 사는 온대 지역과 열대 지역 사이 건조 지역에 바로 사막이 많고 비가 많이 안 내려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자, 이용은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수력발전 등에 이용하고 물 자원의 확보를 위해 댐 건설, 해수 담수화, 그리고 지하수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이거 해수 담수화를 잘 기억하는데요. 해수 담수화는 주로 그 건조 지역, 그 이슬람교를 믿는 건조 지역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되게 석유 가격보다 물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떼서 이 해수가 뭡니까? 바닷물을 담수, 생활용수,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용도의 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해수 담수화 시설은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식량 자원은요, 쌀과 밀이 되어 있는데, 자, 쌀과 밀을 잘 볼게요. 쌀은 고온나스판, 여기에 들어올 게 뭘까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자, 쌀의 특징은요, 밀과 반대되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알갱이, 곡식이 맺히잖아요. 이 곡식이 쌀하고 밀 중에 어디가 더 압도적으로 클까요? 쌀과 밀 중에 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쌤이 로또라고 말씀드렸죠. 로또.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잘 지어지면 뭡니까? 대박이 나는데 농사가 한번 안 지어지면은 그 한 해, 1년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쌀의 로또 같은 성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쌀은 키우는데 물이 많이 들어요. 물. 근데 물을 다스리고 하는 시설을 우리가 관계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시설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관계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저수지 또는 수로 등이 있는데, 이 저수지나 수로 등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잡초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은. 그렇기 때문에 쌀은 에 비해 생산력도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고 표현했었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결국에는 쌀 같은 경우는 쌀을 키우는 지역이 대부분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고온다습한 계절풍 기후 지역이 주로 아시아 지역이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은 이런 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됩니다. 아시아 지역은 인구가 많죠. 그래서 세계 1위 인구 대국은 지금 인도로 바뀌었죠. 인도. 그리고 2위는 중국. 다 아시아에 있죠. 하나는 극동아시아, 하나는 서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3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3억 5천만 명인가 4억까지 한대요. 그런데 4위는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명. 그리고 5위는 파키스탄, 인도 옆에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이 2억 4천만 명.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쌀을 먹는 전 세계 1위부터 5위 국가 중에 미국을 뺀 1, 2, 4, 5위가 다 아시아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쌀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수지나 수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집단을 우선시하는 어떤 주의가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쌀은요, 생산지에서 대부분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 밀입니다. 서늘하거나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그래서 재배 지역이 넓지만 이 알갱이가 적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은 쌀보다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밀은 키울 때 그렇게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예, 알아서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밀은 쌀보다도 노동력이 굉장히 적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서양 쪽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력이 적게 드는 요인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발전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그 지역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은 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다. 소비 지역이 널리 분포하여
여기 국제 이동량이 많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자, 지금 지도를 띄워드립니다. 쌀하고 밀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 방향이 나가면 아, 이거 쌀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밀은 아까 석탄하고 똑같이 호주 지역에서 가거나 우크라이나 지방이 대표적인 밀 생산 지역이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이 주로 어디로 많이 갔냐면 아프리카 지역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은 아, 밀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우크라이나산 밀이 제동 걸리면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인다라는 뉴스가 있기도 했죠.